카카오엔터 이번에 상장하면은 카카오 주가 또 박살나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카카오 엔터는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아니라 옛날부터 뭐 카카오 페이지, 뭐 포도 뭐 하여튼 뭐 그거 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카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카카오페이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자회사, 분할, 또 상장.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얘네가 상장을 뭐 500개까지 하려는 거냐, 1000개까지 하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모기업 하나에 모두 다 그 밑으로 딸려 있어서 마치 구글 알파벳처럼 이 하나만 사면 모든 자회사를 사는 효과가 있는 거랑 얘도 상장돼 있고 쟤도 상장되고 쟤도 상장, 이게 한 10대 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랑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분산이 되고, 또 모기업은 자회사 가치를 다 반영을 못하고 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 또 알짜 사업부를 떼내가고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만 상장해 놓고 얘만 사면 모든 것을 다 갖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다? 물적 분할의 천국이다. 물적 분할의 천국. 왜냐면 한 2년 전에 LG화학 트라우마 있잖아요. LG화학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앗겼고, 청약을 해봐야 그때 뭐 한두 주나 받았을려나? 그리고 작년에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을 똑같이 물적 분할을 했죠. 요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장 계획은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똑같이 정말 대한민국 신규 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을 기존 주주들은 빼앗겼어. 그러면 이제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왜 개미들은 털리기만 하고 상장할 때 받아주는 역할만 하느냐?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좀 차리고, 왜냐면 지난번 대선 때도 그게 좀 화두가 됐었잖아요.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한대. 해서 어제 7월 14일 날, 오늘 7월 15일 금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 6시 넘어서까지 그 세미나가 열렸어요. 무슨 세미나요? 물적 분할 뭐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우선은 주식 매수 청구권, 그리고 신주 우선 배정.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내 주식을 당신이 사가쇼라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종의 풋옵션 같은 거예요. 주주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SK온이라는 배터리를 정말 좋게 봤는데, 정유가 아니라. 근데 이 회사가 SK온을 떼버린다네? 밑으로 100% 물적 분할한 자회사로 떼버린다네? 그때 나는 이 분할에 반대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8만 원, 7만 원으로 떨어졌어. 내 주식을 다시 10만 원에 사가! 라고 요구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제 이해 가죠?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주 우선 배정인데, 요 신주는 뭐냐? 요거는 공모주예요. 공모주.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상장을 하면 그 자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신주, 즉 자회사 공모주를 기존의 모기업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신주 우선 배정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해 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현물 배당. 괄호 열고 제가 자회사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 SK온을 떼놨으니 SK 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배당을 해주는 거야. 주주들에게. 이해가요? LG화학이 LG화학 주주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배당을 하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율만큼을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돼요? 그 주주들은 조금 더 화를 좀 가라앉힐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를 기초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적 분할 세미나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건데, 왜 1, 2, 3으로 구분을 했느냐?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그쪽 뭐 당국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본 바로는, 우선은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은 거의 확정적. 신주 우선 배정 요 제도는 약간 좀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현물 배당 요것도 퀘스천. 이건 아마 안 될 것 같아. 자, 이유가 뭐냐?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물론 이거는 지나간 일이라 LG화학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예로 드리는 거예요. LG화학 주주들이 에너지 솔루션 떼내는 걸 나는 반대합니다. 이봐라, 니네가 그 결의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 주가 기준으로 내 주식을 LG화학이 사가라 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 제도는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기존 주주들은 좋아할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좋진 않죠. 그치. 딱 그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약간 중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사가시오. 그게 그 결의를 하기 전, 그러니까 뭐 기업 분할 결의를 하기 전 직전 2개월, 그리고 직전 1개월, 그리고 직전 1주에 평균을 냅니다. 주가 평균. 이것도 거래량을 같이 도입을 해서 거래량 뭐 가중 평균 방식으로 해서 2개월, 1개월, 일주일에 평균 주가로 되사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칠게요. 그럼 한 30%가 폭락을 한 거죠. 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7만 원이야. 근데 과거 평균 주가는 1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7만 원짜리를 LG화학은 10만 원에 되사줘야 하는 거예요. 주어로 바꿔보면 주주들은 7만 원짜리 주식을 회사에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0% 물적 분할할 때 혹은 단순 분할을 할 때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상법상 도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회사를 떼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한다 했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해요. 도입이 되는 게. 근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 한번 볼까? 긍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평균 10만 원 하던 주가를 7만 원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되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주는 7만 원짜리를 회사에 10만 원에 팔고 다시 7만 원에 매수를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0% 아직 자회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약 3만 원의 아비트리지가 생기는 거야. 차익 거래가 생기는 거야. 요거서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생기면 그래도 약간 기존 주주들은 차익 거래 기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야, 지금 7만 원이 뭐야? 앞으로 6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뭔 소리야? 그리고 나는 이 자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왜 과거 가격으로 내가 팔아야 돼? 나는 미래를 보는 건데 해서 이것도 그냥 이거는 안전장치 중에서도 최소한일 뿐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양쪽 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딱 한 중간 정도를 지켜주는 근데 기존에 없어서 문제였던 그거를 이제야 도입하는 딱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몇 달 전 거랑 평균을 낸다 했잖아요. 근데 주가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평균을 내면 지금 아, 좋은 질문 했네. 이게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지금 회사에 뭐 중요사항 결정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왜 주가를 눌러놓는다는 표현 들어봤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대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주요사항 결의를 언제 하느냐? 이럴 때 하겠습니까? 아니지. 이럴 때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올 때 10만 원에 들어오는 거랑 7만 원에 들어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용 구조가.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을 때 이런 결정을 하는 거고 또 혹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IR도 안 해, 뭐 수주 활동도 안 해,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이슈를 많이 만들어서 주가를 최근에 몇 달 동안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저 회사 지금 PBR이 예를 들어서 한 0.5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가는 7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 주가 눌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내가 7만 원에 행사를 해야 돼.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페어한 거는 아니. 여기도 맹점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런 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때는 최근 주가가 아니라 아예 공정 가치를 매겨야 된다. 회계사들이 저 회사의
진짜 시가총액이 얼마의 가치다. 그럼 뭐 예를 들어 PBR이 한 1배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2배로 주주들은 팔 수가 있잖아. 그래서 페어한 가격을, 페어 프라이스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어. 근데 현재 법적으로는 최근 주가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한테는 미래의 것은 보장이 안 돼. 이건 뭐다? 과거의 것이다. 과거의 가격으로 사주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기존 주주들을 강제 퇴장시키는 거예요. 아, 얼마에 사줄 테니까 나가줘.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또 달가운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 뭐 있느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건 장외 거래로 잡혀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 세금을 안 내죠.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근데 양도세가 마치 대주주처럼 발생을 합니다. 22%.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은 27.5%가 돼요. 이 기준은 3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나는 세금까지 22%, 27.5%를 내야 돼. 그럼 기준 주주들은 어때? 이게 뭐야? 이게 주주 보호 정책이 맞아? 이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거 물적 분할 할 때 주주 보호할 수 있겠어?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세금이 되게 세다. 아까 이 양도세, 이거는 해외 주식이랑 똑같아요. 해외 주식도 지금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그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22%, 27.5% 물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도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이렇게 양도세를 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안 내도 되는, 내가 장내에서 팔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인데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기업 따라다니며 공부해서 샀는데 갑자기 절해버리면 진짜. 그 기회비용도 그렇고 내가 그 투자한 기간이며 나는 미래 가치를 봤는데 나는 얼마 줄 테니까 나가세요. 아, 불만 있어? 내가 되사준다니까 나가, 이거 아니야. 짜증나 안 나?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정말 최소한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아까 이안, 신주, 즉 공모주, 신주, 공모주 우선 배정입니다. 이거 당연히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거. 자,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신주를 기존의 모기업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어때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좋겠죠. 왜냐면 내가 모기업 주식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안 하거나 내가 팔거나 말거나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주를 우선 배정해줘서 자회사의 가치도 내가 오롯이 그 비율만큼 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차피 기존의 100% 자회사는 모기업 주주들의 목과 100%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성의 논리는 당연히 모기업이 100% 갖고 있던 회사를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업 주주들에게 그 비율만큼 똑같이 배정을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선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 자회사를 분할을 했어. 근데 이 자회사를 언제 상장할지 몰라. 분할하고 나서 그 해에 바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해에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너무나 특이한 사례였고, 어제 그 세미나 때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신규 상장하기까지 한 4년 이상이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4년이 걸린다. 그러면 4년 전에 모기업 주주들에게까지 4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상장하는 자회사 주식까지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엄마가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 한 10살 때 집을 나갔어.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얘가 20살이 돼가지고 창업을 해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네 친모다. 내가 너를 그래도 10년 동안은 키워줬으니 나한테 돈을 다오.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과연 그 10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이 자회사가 성장을 한 과실 혹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성장을 시켰던 그 노력의 대가는 과연 누구 거냐, 기존 주주들 것이냐, 이게 약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 줄여서 요즘에 그 주매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과실 뭐 매실청 아니고 주매청. 주매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업을 분할하는 이사회 의결이 나오기 전에 모기업 주식을 보유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분할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전에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만 주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 신주 우선 배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겠습니까? 공모할 때. 아예 그 공모주 발행을 한다. 신주 발행을 한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 할 때. 상장한다는 거를 의결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나 멀죠. 그래서 똑같은 주주 보호 방안인데 어떤 거는 분할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거는 분할 이후 한참 지나서 상장 의결할 때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 이거는 사실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에게만 먹잇감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년이 지나서 상장을 한다 쳐요. 그럼 이 사이에 기존 주주들,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주주들 있죠. 여기가 2021년 8월 3일에 분할 의결을 했고 10월 1일에 SK 온이 분할됐거든요. 자, 그러면 SK 온 언제 상장할지 몰라.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상장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는 22년에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사이에 SK 이노베이션을 팔았을 수도 있고 되었을 수도 있고 샀다 팔았다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24년 예를 들어서 7월 18일에 상장을 한대. 그래서 한 7월 1일에 샀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바로 신주가 우선 배정이 되는 겁니다. 기존 주주가 아니라. 기존 주주들은 팔고 떠났을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 한데 그러면 단 보름만 보유한 사람이 신주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공평하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성일 하이텍도 공모를 하고 그래도 공모주가 핫한 것들 있잖아. 자, 공모주는 100%가 있죠. 네? 공모주가 이제 100주를 공모한다 쳐. 네. 그럼 이거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우리가 빡세게 막 청약을 하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우리 사주에게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먼저 직원들에게 20%를 먼저 할당을 해줘요.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약 한 50% 정도가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일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주를 우선 배정한다면 1% 우선 배정해 줄 거야? 100% 다 기존 주주들한테만 줄 거야? 그럼 상장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20%를 배정하는 안이 일단은 스터디가 됐다고 해요. 20%. 자, 그러면 이 20%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100% 안에서 누구 걸 잘라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기관 걸 한 10% 자르고 일반을 10% 자르든가 일반을 한 5% 자르고 기관을 한 15% 자르든가 여기 15% 자르고 여기 5% 자르든가 아니 우리 사유 자르든가 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우리 사주나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7월 18일에 상장을 한다. 근데 7월 한 15일에 산 사람한테 우선권이 갈 수도 있다. 이래버리면 이게 과연 공평한 제도냐. 오히려 기존 주주를 보호하려다가 다른 주주들에게도 다른 투자자들의 기회를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주 우선 배정은 그냥 도입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신주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도입, 그러니까 도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허용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허용을 해놓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업에 선택권을 주자. 그 기업이 과연
공모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로 우선 배정할지 말지를 기업이 선택하게 하자. 이렇게 논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기업은 결국 또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적 분할해갖고 뭐 중간지주사 만들고 아니면 뭐 현물 출자를 하고 막 자산 양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하지 말고 일단은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해서 지금 거의 약간 이쪽으로 기운 것 같아. 허용만 하는. 자,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자회사 주식, 현물, 자회사 주식, 현물 배당. 이거는 그예요. 모기업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게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SK 온 주식 있잖아. 요게 지금 100%잖아요. 그쵸? SK 이노베이션이 100%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상장을 하더라도 만약에 상장을 해서 공모주를 받으니까 이 지분율이 희석이 돼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80%가 됐든 70%가 됐든 SK 온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무화는 아니고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건 제도로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신주도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회사 주식도 기존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당을 해줘. 이 세 가지를 다 해줘. 그럼 이 회사는 어떨까? 주주환원이라든지 주주보호를 잘하는 회사, ESG 잘하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SK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근데 SK가 사회적 기업이네 뭐 ESG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아마 그 첫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SK 오늘 아직 상장을 안 했잖아. 그리고 빠르면 이 제도가 3분기, 더 빠르면 8월 중에도 발표가 날 수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아니 현물 배당을 포함을 해서 현물 배당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어떻게 할 건지, 자회사 그 신주 우선 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현물 배당 이거는 이제 아마 의무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7월 14일 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사실 물적 분할 주주 보호 방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되게 아쉬운 게 있었어. 사실은 세미나라고 하지만 공청회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청회는 뭐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예요. 의견 수렴. 그러니까 세미나지만 사실 의견 수렴장이었어. 그래서 학회에서도 많이 오시고 한국거래소, 뭐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고 다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근데 물론 대부분 정부 정책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공청회하는 케이스가 거의 열의 아홉이야. 근데 어제도 딱 가서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있지. 개인 투자자 목소리,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다 학회, 기관, 뭐 상장사 협의회, 뭐 이런 데서는 많이들 오셨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일반 투자자를 대변해줄 사람 하나 정도는 세미나 연단 그 8명 정도 있었나? 7, 8명? 한 명 정도는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없었어. 그래놓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0명 가까이 있었나? 거기에서 유일하게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을까? 누굽니까? 내가 질문했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을 한 사람 나밖에 없었다니까. 소액주주를 대변해서? 예.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거를 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만 지금 도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반쪽짜리 보완책 아니냐. 왜냐? 신주 우선 배정권이 없는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거는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주매청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의 주가로 내 주식을 사가라 해서 나는 그냥 강제 퇴출당하는 거야. 내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 자회사의 성장과 상관없이 일단은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우선 배정. 여기는 뭐가 든다? 돈이 듭니다. 왜? 청약을 해야 되잖아. 내 돈? 아니 당연히 내 돈을 청약을 해야지. 청약을 해야지 우선 배정을 해주지. 아파트 청약도 안 했는데 분양을 해주겠어? 근데 이거는 뭐가 든다? 추가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업에다가 1억을 투자해놨어. 근데 자회사에도 똑같이 그 가치를 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해야 돼. 그 이중에 부담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기업 1억을 팔아서
그 지분만큼 내가 똑같이 청약을 하면 우선 배정을 해줘서 나는 그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주매청을 행사를 해서 내 1억을 저 회사에 팔고 그 1억으로 자회사에 청약을 해서 그 자회사의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여기 투자했던 1억이 여기로 가는 이전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물론 이 1억을 주식 매수 청구권에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양도세 발생한다고. 양도세 내가 내고 나가야 돼. 차익이 얼마가 됐든 뭐 차익이 없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거는 안 하려고 하고 혹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 왜? 공정성, 시점,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 말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 함정이, 허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진짜로 모기업 주주들이 그만큼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면 두 개가 같이 도입돼야지. 답변은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랑 뭐 다 여러 가지를 좀 다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점과 그다음에 공모주에 대한 공정성.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뭐 50% 배정받던 사람들한테 한 35%, 40%만 배정받으라고 해. 그러면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쪼그라들잖아. 어차피 기관도 결국 개인들의 자금 아니냐. 그리고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공모주 같은 거 할 때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그 공모가 얼마에 내가 수요 예측을 해서 이 회사는 얼마가 적정하다. 그리고 상장 초반에도 같이 사고팔고를 하면서 적정 가격을 발견해주는 가격 기능이 있는데 이것까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버리면 가격 발견 기능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데 무슨 공모주의 가격 발견 기능이 어딨어? 개뿔. 내가 아는 그 공모주 펀드 매니저들 다 그냥 백지네. 성일화 혜택 같은 거 그냥 나 최상단 몰라. 지금 47,500 몰라. 나 5만 원 6, 몰라. 그냥 일단 줘. 그렇게 한다니까. 첫날 그래서 따상금 다 팔아버리고 공모주 솔직히 그 보호예수 아니 보호예수가 아니란다. 나 또 헷갈린다. 의무보유 확약하고 들어오잖아. 의무보유 확약하는 기관들 얼마나 돼. 그래서 1개월 해놓고 다 팔아버리고 락업 안 건 거는 상장 첫날 다 던져버리는데 아니 그 기관들 뭐 페어하게 공모주 배정해줘야 되니까 일반 개미들은 보호는 이거는 해주지 맙시다. 말이 안 되잖아. 기관들이 페어하게 플레이를 하면은 기관도 지켜줘야 하는데 기관부터가 페어한 플레이를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은 1안, 2안, 3안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거의 확정적으로 도입이에요. 이것도 도입을 안 하면 그냥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니까. 자, 두 번째, 신주 우선 배정은 도입 안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만 하고 그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 근데 정부의 보관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부작용이 있으니 허용만 해놓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데 결국 상장 심사를 하는 건 어디예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야. 한국거래소가 이제 키를 잡게 될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발표를 했지만 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기업 주주들에 대한 주주 보호를 많이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라고 했잖아. 그 말인 즉슨 뭐겠어요? 뭐 배당 정책이 됐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됐든 물론 이거는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주주 보호 정책을 제대로 안 해왔을 때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상장 예비 심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거기 주주들이 요즘에 난리 치던데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면 다시 좀 써오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몸이 닳겠지. 우리 상장해야 되는데 빨리 자회사 저거 상장해야 되는데 빨리 돈 땡겨야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신주 좀 기존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 상장할 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오는 거야. 그러면 네 이거 이제 도입하시는군요. 도입을 했으니까 이거 이제 적용하시는군요. 네 상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주주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입니다. 근데 떼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떼법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떼법이 뭐예요? 떼법. 때로 몰려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면 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떼법을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의무화하면은 이게 또 좀 뭐 부작용이 있으니 의무화는 못하겠고, 그래서 허용만 해놓고 기업에 따라서 신주 우선 배정은 알아서 하는데,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고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계속 나오면 한국거래소가 이걸 안 한다고 하는 회사를 상장시켜줄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어차피 금융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거의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주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여야 된다. 소액주주들이 힘이 세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이 현물 배당까지. 야, 니네 지금 그 기존 주주들이 투자해준 것 가지고 자회사도 그렇고 너네도 많이 성장한 거잖아.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 좀 해줘야지. 그래서 자회사 주식을 모기업의 현물로, 모기업 주주들에게 현물로 배당하는 거. 이거는 이미 상법상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요?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뿐이지, 최근에 요 사례가 하나 나왔다고는 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은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회사는 이제 ESG,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왔다 뽕 되는 거고, 이거 안 하는 회사는 이제 쓰레기 회사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많이 견제 감시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주의고 주주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를 찾는 최소한의 방법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 소액주주들은 Y스트릿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럼 해외에서는 물적 분할할 때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아, 해외? 미국 뭐 아, 미국. 그러니까 저도 해외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자, 미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의 자회사 물적 분할, 자회사 재상장 얘기 들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 하나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회사를 따로 떼서 상장을 안 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송이에요. 미국은 뭐다? 소송의 천국.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의 천국, 미국은 소송의 천국.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 주주들이 어떤 자회사에 대한 그 경영 판단 미스 때문에 모기업에 손해가 생겨. 그러면 그 자회사 경영진들한테 엄청나게 소송을 겁니다. 반대로 자회사가 상장돼 있어. 그럼 여기도 엄연한 독립된 상장사니까. 근데 모기업이랑 뭐가 이해상충이 되는 게 있어. 그럼 모기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진이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장사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은 하나의 모기업에서만 하고 모든 과실은 다 여기서. 이게 이제 소송이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주주의 이거는 마인드예요. 뭐냐면 마크 조커버그의 페이스북 지분율 얼마인지 알아요? 스티브 잡스나 팀 쿡의 애플 지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 지분율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관심이 없어. 왜냐? 그 사람들 지금 지분율이 대부분 10% 이하예요. 단자릿수야. 최대 주주는 뭔지 알아? 거의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ETF 운용사들, 자산 운용사, 펀드를 만들어서 굴리는 펀드로 투자하는 기관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뭐 에셋 플러스 자산 운용, 뭐 국민연금 이런 데가 최대 주주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것도 이제 재벌 총수 지분율이 10%가 안 돼. 그리고 최대 주주가 외국계 펀드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리 나겠지. 이거 정말 외국에게 다 뺏긴다, 국부 유출이다, 난리를 치겠지. 근데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 그럼 뭐 두 자릿수를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사모펀드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운용사가 ETF를 만들어 갖고 테슬라나 페이스북을 엄청나게 살 수도 있는 거야. 일대 주주에 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걔네가 미국 애들이 난리 칠까? 이거 한국 기업 된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총수와 재벌, 대주주 위주로 커온 나라랑 아예 자본시장 그 자체로서 성장해온 나라랑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른 거야. 거기서부터 발생을 해요. 하여튼 그 대주주 마인드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만 있어도
불안해들 해요. 왜냐면 자녀들한테 상속 증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또 그때 세금 거의 절반 가까이 내고 하면은 희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식들한테는 물려주고 싶고 돈은 세금은 많이 내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계속 뗐다 붙였다 중간지주서 만들고 중간에 중간지주서 만들고 중간지주서를 2개 만들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영과 소유는 분리. 경영과 소유를 분리 안 하고 하나로 갖고 싶어. 그러면 상장을 안 해. 그냥 가족 기업. 그것도 오케이. 뭐 스웨덴의 발렌베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그냥 우리는 가족 기업이에요. 소유와 경영을 함께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상장은 안 해요. 우리끼리 100% 갖고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가족 기업인데.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세금만 잘 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가족 기업인데 상장은 할 거예요. 30%만 갖고 70%는 공모주 돈 땡겨올 거예요. 그걸로 투자할 거예요. 근데 70% 주주들은 관여하지 마세요. 또 뗐다 붙였다도 이 30%만 가진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할 거예요.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야.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기존에는 소액주주들 목소리도 엄청나게 묻히기만 했어. 아무도 안 들어줬어. 그냥 개미들 탄타 치고 빠질 거잖아. 꺼져.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 최대 주주 지분율 20%만 있어도 80% 개미들은 못 뭉치잖아. 이거였어. 근데 서서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고 개미들의 힘이 조금씩은 강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높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청회 찾아다니고 또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Y스테이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1400만 중에 지금 14만 명 구독자면 이게 몇 분의 몇이요? 아무튼 개인 투자자 중에 한 10분의 1이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뭉칩시다. 개미들이 뭉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